안녕하세요. 순상밀톡의 남보람입니다. 독일군 총참모부가 9월 4일 공격 명령을 하달을 해요.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작전 개념을 예하부대에 하달을 해요. 그러니까 마른강을 넘어서 공격을 해야 돼. 그래서 프랑스 제6군하고 독일 제4예비군 군단 사이에 조우전이 벌어집니다. 그래? 그럼 공격해? 그런데 독일 제1군하고 2군 사이에 간격이 60km가 벌어져 있단 말이죠. 독일군 제3군 사령관이 하우젠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범생이에요. 이 사람이 야간 기습을 했단 말이에요. 독일 2군하고 3군이 위기를 이제 벗어났죠. 숨통이 가까스로 트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른 전투 계속 알아볼 건데요. 이 마른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미스테리한 사건이 이때 하나 발생해요. 이 사건의 미스테리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습니다. 독일군 총참모부에 리하르트 헨치라는 중령이 있었어요. 총참모부의 중령이라고 하면 실무자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군 철수 명령을 내려요. 총참모부의 장군, 대령 이 수두룩빽빽한데 중령이 철수하시랍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917년에 전쟁 끝나고 독일군 총참모부가 이것 때문에 청문회를 열고 의회에 지탄까지 받기도 하거든요. 후일 연구자들이 가졌던 의문은 이것이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중령에 불과한 군인이 총참모장을 대리해서 전선을 시찰을 했고 또 전장 상황을 평가를 했는가. 두 번째, 만약 그 평가가 맞는 것이었다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중령이 하루 시찰해가지고 서부전선 작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철수해라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음모론 야사가 막 생겨납니다. 우리가 모르는 비밀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실제 당시에 작성된 명령서, 회고록, 메모 같은 1차 사료를 보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추론해낼 수 있어요. 우선 헨치 중령,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봐야 돼요. 리하르트 헨치 중령은 독일군 총참모부 정보과장이었어요. 총참모부 근무자들이 모두 그렇듯이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였죠. 당시에 엘리트에다가 정보였단 말이죠. 주변 평가도 좋았어요. 특히 총참모장이었던 몰트케 장군, 제2군 사령관이었던 빌로우 장군의 총애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장군들이 엄청 귀여워하는 중령이야. 이 사실이 첫 번째 미스테리를 풀 열쇠일 것 같고요. 전선 시찰의 목적이 뭐냐면 전황의 결정적인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총참모장이 근데 거기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참모, 실무자를 보내잖아요. 리하르트 헨치 중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2군 사령관 빌로우 장군이 친분이 있었으니까는 더욱 안성맞춤인,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실제 당시의 사정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리하르트 헨치 중령이 진짜로 총참모장 위임장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패, 어사출두야 마패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말을 듣는 거지. 그래서 9월 8일 오전 11시에 위임장을 들고 전선 시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 제4군하고 3군을 들고 나서 2군 지역까지 이 헨치 중령이 간다고 해요. 빌로우 장군하고 같이 독일 1군하고 2군 사이에 벌어진 그 60km의 간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현재로서는 전면 퇴각이 답이다. 둘이 의견의 합치를 이룹니다. 뭐 크게 숙고할 필요는 없는 당연한 결정이었겠죠. 그래서 빌로우 장군이 9월 9일에 헨치 중령하고 논의한 결과를 참고를 해서 전부대 퇴각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쯤에서 두 번째 미스테리를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군 총참모장 몰트케, 2군 사령관 빌로우, 이 사람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모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 두 사람이 좋아하는 헨치 중령도 어땠을까요? 정보 출신에다가 그 두 사람이 좋아할 정도면 어느 정도 같이 쿵짝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발발 전부터 이 세 사람은 총참모부에서 함께 근무를 했으니까 사전에 정보 판단 절차, 의사결정 타입을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총참모장, 군사령관, 정보과장이 의견의 이치를 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면 독일 제2군이 충분한 협조 없이 퇴각을 하기 시작하죠. 나머지 인접 부대들도 원했든 아니든 독일 제2군이 철수를 하니까 간격이 똑같이 발생 안 하려면 같이 전선을 뒤로 물려야 했을 겁니다. 한편 총참모장 몰트케 장군은 9월 10일 오후 2시쯤에 헨치 중령으로부터 전장 상황을 보고받고 다음 날인 9월 11일에 각 군사령관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만나요. 그리고 벌써 이미 퇴각 시작했는데 사후 승인을 합니다. 뭐 이게 뭐 같은 판단을 내려서 잘했어 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에휴 한숨 쉬고 그래 이왕 퇴각한 거 잘해봐라 이렇게 했는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리
140km 북동쪽에 N강이라고 있어요. 이 N강하고 마른강 상류를 연하는 선까지 독일군이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요지의 명령이 총참모부로부터 내려오죠. 지금 이 퇴각해버린 이 선이 슐리펜 계획이 최초의 목표했던 센강으로부터 무려 200km가 넘게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전은 어떻게 됐다? 명백히 실패했다. 이 마른강 전투의 세 번째 결정적 하루는 헨치 중령의 현지 순찰과 이에 이은 건의를 독일 제2군 사령관이 수용해서 전장 상황에 맞지 않게 퇴각 지시를 내린 9월 9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작전은 실패하고 작전 실패에 책임을 물어서 9월 14일 몰트케 장군을 해임을 시키고 신임 총참모장으로 전쟁부 장관이었던 에리 폰 팔케나인 장군이 보직이 되죠. 전쟁사 연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9월 14일 몰트케 장군 잘리고 팔케나인 장군 들어온 이날이 이후 1차 세계대전의 향방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날이다. 왜 그럴까요? 팔케나인 장군이 아까 말씀드린 마른강을 연하는 선에 일단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있는 독일군 지휘관들이 다 땅을 파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방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최고 지휘관이 잘리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 여기서 물러서면 자기들도 잘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최소한 뒤로 밀리지는 않을 최후의 조치, 그게 진지를 파고 방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군이 이 마른강 방어선에 당대의 신무기, 신전술을 모두 때려 넣는 겁니다. 기관총, 철조망, 참호, 교통호, 엄치호, 독가스, 대구공, 포병 이거 저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유럽 서부의 공격력의 90%를 집중해서 피해를 최소화한 채 단기 속결전으로 끝낸다. 이게 뭐였어요? 슐리펜 계획이었잖아요. 최초의 계획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죽자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독일군이 N강하고 마른강에 아주 강력한 방어 진지를 만들죠. 그럼 이제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격을 해봤는데 뚫리질 않아. 독일군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역습 들어가는 거죠. 역습 가면은 프랑스군이 어떻게 해요? 독일군이 한 것을 보고 자기들도 모방해서 진지 및 장애물 설치하고 기관총 거치하고 포병 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방어 진지를 형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진치전, 그냥 진지를 향해서 서로 공격 한번 가서 다 죽고 역습해서 다 죽고, 이게 N강 마른강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쟁사 연구자들이 팔케나인 장군이 와가지고 야 강력한 방어 진지를 형성해 라고 말한 그 9월 14일이 이후 1차 세계대전의 향방, 진지전, 이제 여기서 결정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